비상입니다. 비상입니다. 기장의 절규가 터지는 순간 거대한 기체가 폭설 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37,000피트. 엔진 진동은 이미 붉은 경고 한계를 넘어 치솟고 있었죠. 그 어떤 위기도 숫자로 설명하던 영국 항공 리스크 컨설턴트 리즈 카터 전 세계 공항의 보험료를 좌지우지하던 냉철한 전문가조차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를 가른 한 문장. 폭설소 비상 착륙하는 공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합니다. 리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 그녀가 보고서로 실전 대응 최하위라며 평가절하하고 수백억 보험료를 올려버린 그곳, 그 인천공항만이 지금 그녀와 342명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공항이 된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무시했던 한국의 시스템은 이 지옥 같은 폭설과 엔진 고장을 어떻게 막아낼까요? 그리고 그날 밤 리즈가 목격한 한 장면은 그녀의 직업, 신념,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숨머질 듯한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런던에서 숫자로 위험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리즈 카터, 38살이에요. ARC 리스크 솔루션이라는 글로벌 보험사에서 일한 지 12년째였죠. 제 업무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공항과 항공사의 안전성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제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제가 리스크 등급을 한 단계만 올려도 수백억 원대 보험료가 폭등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말하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수치가 말하면 저는 그걸 따랐습니다. 지난 3월이었어요. 아시아 공항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싱가포르 창의공항, 홍콩 국제공항, 도쿄 나리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까지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정시 운항률은 92%, 사고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시설 평가도 최상위권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전 위기 대응 경험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지난 10년간 대형 비상사태를 겪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폭설도 태풍도 화산재도 없었죠. 깨끗한 기록이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위기가 없다는 건 위기 대응 능력을 증명할 기회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리스크 등급 B+에서 비록 하향 조정, 이유는 실전 위기 대응 데이터 부족이라고요. 단 한 단계였지만 파급력은 컸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의 보험료가 일제히 올랐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까지요. 연간 수백억 원 규모였어요. 한국 측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항해 서한이 왔고 항공사 대표들은 면담을 요청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의석상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실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증거를 제시하라고요.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즈, 좀 가혹한 거 아니야? 인천공항은 정말 잘 운영되는 곳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임스, 우리는 보험사예요. 잘 운영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죠. 그게 우리 일이에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냉정하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제 직업이었어요.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 감정을 배제하고 리스크를 계산하는 사람이요. 런던 본사 임원들은 제 보고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요. 승진 이야기도 나왔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템즈강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 정말 실전에 약할까? 데이터상으론 그랬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죠.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기분을 믿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홍콩에서 국제금융위험관리 포럼이 열린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아시아공항 과대평가 논란이었어요. 제가 발표자로 초청됐죠. 인천공항 리스크 등급 조정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당연했죠.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천공항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시 운항률 92%, 수화물 분실률 1000건당 0.3건, 연간 이용객 5천만 명 돌파요. 숫자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대형 비상사태 대응 경험 제로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은 제 발표를 미리 봤어요. 날카롭다고 했죠. 하지만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즈, 혹시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한 번도 위기를 겪지 않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 저는 웃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거든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검토를 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중얼거렸죠. 인천공항, 당신들은 아직 증명하지 못했어요. 숫자만으론 부족해요. 실전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홍콩 무대에서 이 이야기를 할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틀 뒤 제가 그 공항에 제 목숨을 맡기게 될 줄은요. 런던 히드로 공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이었어요. 제 비행기는 오전 10시 30분 홍콩행이었죠. 하지만 공항 전광판은 빨간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지연 취소, 지연 취소요. 유럽 전역에 폭설 경보가 내려진 거였어요. 기상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베를린 공항 폐쇄, 암스테르담 스키폴 활주로, 마비, 바르샤바까지 눈에 갇혔다고 했어요.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한파가 유럽을 덮치고 있었죠. 기상청은 40년 만에 폭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발표가 내일 모레인데요.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카터 씨, 비행기는 출발할 예정이에요. 폭설 범위를 벗어나면 정상 운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발표 자료는 이미 완성됐고 홍콩에서 저를 기다리는 청중이 300명이었거든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발이 거세졌어요. 활주로 위로 하얀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제설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승객들은 불안해하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뜰 수 있을까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항공사를 믿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비즈니스석 12A였어요. 창가 자리였죠. 노트북을 꺼내 발표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인천공항 리스크 분석, 슬라이드 23장이었어요.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실전 경험 부족, 그게 전부였죠. 이륙이 지연됐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요. 기장이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폭설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곧 이륙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승객들은 짜증을 냈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기다리는 것도 제 일의 일부였거든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천천히 나아갔어요. 창밖은 온통 하였죠. 눈이 쉴 새 없이 내렸고 제설차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히드로도 이 정도인데 인천은 어떨까? 그쪽도 눈이 오나? 이륙했습니다. 비행기는 두꺼운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몇 분 뒤 구름 위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죠.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긴장을 풀었어요. 이제 12시간만 가면 홍콩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발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약점을 더 명확하게 부각시키려고 했죠. 데이터표를 수정하고 비교 그래프를 추가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태풍 대응 경험 11건, 홍콩 국제공항은 태풍 8건 대응 기록이 있었어요. 반면 인천은 제로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경험 없는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다고요. 완벽해 보이는 숫자 뒤에 숨은 약점이라고요. 제 논리는 탄탄했어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내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가벼운 난기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흔들림이 계속됐어요. 승무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기류를 만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다시 짙어지고 있었어요. 아까 벗어났다던 폭설 구역이 생각보다 넓게 퍼진 것 같았죠.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고 기내는 조용해졌습니다. 불안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10분 뒤였습니다. 기체가 이상하게 진동했어요. 엔진 소리가 달라졌죠.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승무원 한 명이 조종석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기장이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이 묻어났어요. 승객 여러분, 기체에 경미한 기계적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주십시오. 기내가 술렁였습니다. 비상 착륙이요? 어디로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인천공항 분석 자료가 떠 있었죠. 실전 경험 부족이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현재 유럽 전역은 폭설로 공항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비상 착륙 가능한 공항은 단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겠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인천이요? 제가 데이터 한 줄로 깎아내렸던 바로 그 공항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빨간 글씨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실전 경험 부족이라고요?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제 목숨이 걸린 실전에서요. 비행기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기체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고 엔진 소리는 불규칙했죠. 저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인천으로 간다고요. 제가 보고서에서 실전 대응 능력을 의심했던 바로 그곳이요. 옆자리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인천이면 한국이죠? 안전한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론 시설은 우수했어요. 하지만 이런 비상 상황은요? 저도 몰랐죠. 그래서 리스크 등급을 낮췄던 거였으니까요. 승무원이 기내를 돌며 안전 안내를 반복했습니다. 비상 착륙 자세, 산소 마스크 위치, 비상구 확인이요.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죠.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장이 다시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현재 한반도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인천 관제탑과 교신 중이며 착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폭설이 예상되지만 인천공항은 비상 수용 태세를 갖췄다고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인천공항은 대형 위기 상황 경험이 부족하여 실전 대응력을 검증할 수 없음이라고요. 이제 그게 검증되는 겁니다. 제 목숨을 걸고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이 하얘졌죠. 흰 구름인지 눈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기체는 계속 흔들렸고 엔진 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데이터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운을 믿어야 할까요? 구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해안선이 보였고
그 너머로 도시가 펼쳐졌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는데 도로가 막히지 않았어요. 차들이 천천히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눈이 쌓였는데도 차선이 선명했습니다. 제설차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도로 곳곳에서 열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열선 도로였나 봅니다. 저는 놀랐어요. 유럽 같았으면 벌써 교통이 마비됐을 텐데요. 조종석에서 관제탑과의 교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인천타워, 여기는 BA274편입니다. 엔진 이상으로 비상 착륙 요청합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렷하고 침착했죠. BA274편, 인천타워입니다. 비상 수용 준비 완료, 활주로 33일 배정, 제설 완료율 98%, 비상 차량 대기 중입니다. 제설 완료율 98%요? 폭설 속에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관제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노면 마찰 계수 0.7, 측풍 초속 5m, 시정 1200m, 착륙 안전 범위 내입니다. 접근 경로 전송합니다. 기장이 대답했어요. 인천타워, 감사합니다. 접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폭설 속에서 어떻게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죠? 비행기가 더 낮아졌습니다.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 양옆으로 주황색 불빛이 줄지어 있었고 눈 속에서도 또렷하게 경로가 표시됐죠. 활주로 위로 제설차 여러 대가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비상 차량들이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도 창밖을 내다봤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다 우리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비상 착륙 한 대를 위해 저 많은 사람과 장비가 움직이고 있었죠. 폭설 속에서요.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강풍이 불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죠.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설차들이 급히 빠져나가고 활주로가 깨끗하게 드러났어요. 검은 아스팔트 위로 하얀 선이 뚜렷했죠.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BA274편 착륙 허가합니다. 활주로 클리어, 비상팀 스탠바이, 웰컴 투 인천입니다. 웰컴 투 인천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환영 인사라니요.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체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활주로 마찰력이 완벽했던 거예요. 비행기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안정적으로 멈춰섰죠. 성공했습니다. 기내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승객들이 울먹이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살았어요. 창밖으로 비상 차량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죠. 소방차, 구급차, 특수 차량들이요. 눈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장이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설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활주로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리스크 분석, 실전 경험 부족이라는 빨간 글씨가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틀렸구나.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눈발이 거셌지만 탑승규는 이미 연결돼 있었죠.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하게 내리십시오. 인천공항 직원들이 안내할 겁니다. 문 앞에 서자 한국공항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과 남성이었죠.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김수진 고객 지원팀장입니다. 모두 무사하신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탑승교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폭설이었어요. 시정이 나빴고 바람도 강했죠. 하지만 공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설차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직원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작업했어요. 조명은 밝았고 동선은 명확했죠. 터미널로 들어왔습니다. 넓고 밝았어요. 천장이 높았고 바닥은 깨끗했죠. 난방이 잘 돼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승객들은 안도하며 주저앉았어요. 한 노인이 흐느꼈고 아이를 아는 엄마는 계속 고맙다고 중얼거렸죠. 김수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건강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료팀이 대기 중이니 불편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손짓하자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4명이 다가왔어요. 체온계와 혈압계를 들고 있었죠.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확인만 할게요. 잠깐이면 돼요.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죠. 정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중년 남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간호사가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슴이 좀 답답해요. 간호사는 즉시 무전기를 꺼냈죠. 여기 응급 상황입니다. 들것 필요해요. 3분도 안 돼서 응급팀이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갔어요. 공항 내 응급실로 간다고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 안에 응급실이 있다고요? 김수진 팀장이 설명했어요. 네, 24시간 운영됩니다. 의사 2명이 상주하고 응급 장비도 완비돼 있어요. 필요하면 인근 병원으로 즉시 이송도 가능하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 공간이 마련돼 있었어요. 의자가 충분했고 담요와 생수가 준비돼 있었죠. 충전 코너도 있었고 와이파이도 잡혔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거였어요. 비상 상황을 위해 미리요. 김수진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벽에 띄웠어요. 실시간 기상 데이터였죠. 폭설은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밤새 활주로 제설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의 비행기는 내일 오전 점검 후 출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숙소는요? 식사는요? 다른 비행기는요? 김수진 팀장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침착하고 명확했어요. 숙소는 공항 인근 호텔로 배정됩니다. 식사는 1시간 뒤 제공되고요. 다른 항공편은 기상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항 재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활주로 위로 제설차들이 움직였고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죠. 차량들은 정해진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가 지나가면 다음이 따라오고 그 뒤로 또 다른 차량이 이어졌죠. 마치 안무처럼요. 옆에 있던 영국인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몇 시간째 저러고 있는 거예요? 쉬지도 않나요? 김수진 팀장이 대답했어요. 교대 근무입니다. 4시간마다 팀을 바꿔요. 지금 밖에 있는 팀 외에 대기팀이 2개 더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다들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공항에선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1시간 뒤 식사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 반찬이었어요. 김치도 있었죠. 한 승객이 물었습니다. 이거 비용 청구되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무료입니다. 비상 상황이니까요. 승객들은 놀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갈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죠. 옆 테이블에서 노부부가 밥을 먹으며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줬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됐는데도 작업은 계속됐어요. 조명이 더 밝아졌고
차량은 더 많아졌죠. 활주로뿐 아니라 유도로, 계류장까지 모두 제설 중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9시였죠. 김수진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카터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은 언제 쉬세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교대해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비상이니까 모두 각오하고 나왔어요. 각오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이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요. 비행기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돌릴 수 없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발표 자료가 떠 있었죠. 인천공항 리스크 분석, 실전 대응 경험 부족이라는 문장이 보였어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죠? 이게 경험 부족인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겼어요. 데이터, 그래프, 비교표요. 전부 맞았습니다. 숫자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빠졌죠. 중요한 게요. 저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호텔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았죠. 공항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순 없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요. 김수진 팀장이 물었습니다. 카터 씨, 호텔 가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네, 물론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라운지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였어요. 활주로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죠. 노트북을 열고 작업하는 척했지만 사실 계속 밖을 봤습니다. 제설 작업은 멈추지 않았어요. 차량 12대가 교대로 움직였죠. 패턴이 있었습니다. 선두 차량이 눈을 밀면 뒤따르는 차량이 제설제를 뿌렸어요. 그 뒤로 세 번째 차량이 노면을 점검했죠.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요.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마치 기계처럼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방한복을 입고 헬멧을 썼죠. 제설팀 교대 시간인가 봤어요. 나가는 팀과 들어오는 팀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더니 바로 작업에 투입됐어요.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공항 직원 한 명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밤새 안 주무세요? 저도 물었습니다. 직원분도요? 그가 웃었어요. 저는 박태진입니다. 운영총괄팀 감독이에요. 오늘 밤 책임자죠. 못 자요. 비상 상황이라서요. 그는 커피를 뽑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런 상황 자주 있나요? 박태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는 드물어요. 하지만 대비는 늘 해놔요. 매달 비상 훈련하고 분기마다 시뮬레이션 돌리죠.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차량들 전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어요. 중앙 통제실에서 모니터링하죠. 어느 구역에 눈이 더 쌓이는지, 어느 팀이 지치는지 다 파악해요. AI가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사람이 최종 판단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AI요? 네, 박태진 씨가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 도입했어요. 기상 데이터, 차량 위치, 작업 효율을 실시간 분석하죠. 덕분에 제설 시간이 40% 단축됐습니다. 사람은 덜 지치고 활주로는 더 빨리 확보되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공항 전체 지도가 떠 있었고 차량들이 점으로 표시돼 있었죠.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녹색은 작업 중, 노란색은 이동 중, 빨간색은 정비 필요 상태라고 했어요.
말했습니다. 놀랍네요. 런던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어요. 박태진 씨가 웃었어요. 저희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최신 걸 쓰는 거죠. 선진국들이 깔아놓은 길 위에서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배울 건 배우고 더 할 건 더 하고요.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3시네요. 곧 다음 교대 시간이에요. 저는 내려가야 해요. 현장 점검하고 올게요.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죠. 카터 씨, 편히 쉬세요. 아침엔 활주로 깨끗할 겁니다.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물었어요. 박 감독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건 그냥 비상 착륙 한 건인데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건이 아니에요. 사람 230명이에요. 그들의 가족까지 치면 수백 명이 오늘 밤 저희를 믿고 있어요. 그게 이유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 230명이라고요. 저는 그들을 숫자로만 봤죠. 보험료, 리스크, 데이터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봤어요. 라운지로 돌아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죠.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약해졌습니다. 제설팀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활주로 위를 걸으며 표면을 확인했죠. 그때 또 다른 팀이 나왔습니다. 정비팀이었어요. 우리 비행기를 점검하러 온 거였죠. 눈 속에서 사다리를 세우고 엔진을 열었습니다. 헤드랜턴을 켜고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1시간 넘게 작업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눈은 멈췄고 하늘이 밝아졌죠. 활주로는 깨끗했습니다. 검은 아스팔트가 드러났고 하얀 선이 선명했어요. 밤새 일한 흔적이었죠. 김수진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카터 씨, 밤새셨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저는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비행기 점검 끝났어요. 오전 10시에 출발 가능합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살려주셔서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카터 씨, 혹시 보고서 쓰세요? 항공 관련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웃었어요. 밤새 공항 보시더라고요. 노트북에 공항 자료도 보였고요. 업계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리스크 분석가예요. 김수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 잘 보셨겠네요. 저희 진짜 모습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네, 정말 잘 봤어요. 제대로 봤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죽과 빵, 과일이었어요. 호텔에서 돌아온 승객들이 하나둘 모였죠. 모두들 잘 쉬었는지 표정이 밝았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눈 다 치웠어요. 맞았습니다. 활주로는 완벽했어요. 밤새 내린 눈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유럽 같았으면 이틀은 걸렸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선 하룻밤 만에 해냈어요. 박태진 감독이 승객들 앞에 섰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 비상대응을 총괄한 박태진입니다.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비행기 점검이 완료됐고 2시간 뒤 출발 가능합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태진 감독이 고개를 숙였죠. 저희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요. 그가 벽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실시간 상황판이었어요. 어젯밤 작업 내역이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었죠. 오후 6시 비상 착륙, 오후 6시 15분 전 승객 안전 확인 완료, 오후 7시 제설 작업 시작,
밤 12시 활주로 1차 확보요.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태진 감독이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투입 인원은 총 113명이었어요. 제설팀 40명, 정비팀 25명, 의료팀 8명, 지원팀 나머지였죠. 교대로 4시간씩 근무했고 활주로 제설은 총 16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요. 한 승객이 놀라 물었습니다. 16번이요? 네, 박태진 감독이 대답했어요. 눈이 계속 내렸으니까요. 한번 치우면 다시 쌓이죠. 그래서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출발할 때 완벽한 활주로를 드리기 위해서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관리하세요? 차량 동선, 인력 배치, 시간까지 전부요. 박태진 감독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두 가지예요. 시스템과 사람이죠.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공항 통합 관제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지도 위에 수십 개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모든 차량과 인력이 여기 표시돼요. AI가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기상 데이터와 결합해서 다음 작업을 예측하죠. 승객들이 집중했습니다. 박태진 감독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요. AI는 추천만 할 뿐이죠. 현장 팀장이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눈 상태, 바람, 온도, 인력 피로도까지 고려해서요. 기계와 사람이 협력하는 겁니다.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안 힘드세요? 밤새 일하시잖아요. 박태진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죠. 당연히요. 하지만 저희는 훈련받았어요.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교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아무도 6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의료팀 활동 기록이 나왔어요. 어젯밤 체온 검사 230건, 혈압 측정 63건, 응급처치 4건이었죠. 박태진 감독이 말했습니다. 한 분이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지금은 안정 상태입니다. 퇴원하시면 공항에서 모시러 갈 겁니다. 승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죠. 230명 모두를 챙겼습니다. 저라면 어땠을까요? 숫자로만 봤을 텐데요. 박태진 감독이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질문 더 있으세요? 한 노신사가 손을 들었어요. 감독님,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박태진 감독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년쯤요? 처음엔 매뉴얼 뿐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개선했죠. 실패하고 배우고 또 고치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 많죠. 하지만 매번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요. 그게 저희 목표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발표 자료가 떠 있었어요. 실전 경험 부족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요.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죠. 김수진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카터 씨, 탑승 준비되셨어요? 1시간 뒤 출발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런데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그녀가 웃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매뉴얼대로만 해도 충분할 텐데요. 김수진 팀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매뉴얼은 최소예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저희를 믿고 오니까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이유입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도 가르쳐 주신 것도요. 김수진 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가르쳐 드린 게 있나요? 많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승객들이 줄을 섰어요. 저도 가방을 들고 일어났죠. 게이트로 걸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박태진 감독과 김수진 팀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함께요. 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12년간 공항을 평가해 왔어요. 수십 곳을 다녔죠. 하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으로,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곳이요. 탑승교에 들어섰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기체였죠. 저는 한 발 한 발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홍콩 발표를 바꿔야겠다고요. 완전히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똑같은 자리였어요. 비즈니스석 12A였죠. 참가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인데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는 두려웠지만 오늘은 안심이 됐죠. 안전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뒷면을 봤어요. 그런데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렷한 글씨였죠. 정비 완료 마이너스 이준호, 김민수, 박지훈, 최서연이라고요. 실명이었어요. 서명까지 있었죠. 옆자리 승객이 말했습니다. 저기도 있어요. 그가 머리 위 짐칸을 가리켰어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안전 점검 완료, 담당자 정다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나요? 승무원이 지나가길래 물었습니다. 이거 원래 있던 건가요? 승무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인천공항에서 특별히 해주신 거예요. 밤새 정비한 분들이 책임지는 의미래요. 실명으로 서명하셨대요. 저는 안전카드를 다시 봤습니다. 이준호, 김민수, 박지훈, 최서연이요. 이 네 사람이 밤새 우리 비행기를 봤구나. 눈 속에서, 추위 속에서요. 자기 이름을 걸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 기장 톰 해리슨입니다. 먼저 어제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덕분에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제 홍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안전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를 벗어나 유도로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보였죠.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밤을 샜을까요?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활주로 양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12명쯤 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보였습니다. 제설팀이었어요. 밤새 일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행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예요, 저 건? 옆자리 남자도 놀라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들 우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뒤쪽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조금 더 가자 또 사람들이 보였어요. 정비팀이었습니다. 그들도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헬멧을 벗고 두 손을 모은 채요. 더 갔습니다. 이번엔 의료팀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양손으로 하트를 만들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왜 저래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야. 활주로 끝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무리가 더 보였어요. 박태진 감독과 김수진 팀장이었습니다. 그 옆에 운영팀 직원들이 서 있었죠. 40명은 됐을 거예요. 그들도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없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닦지 않았습니다.
닫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이륙 준비였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고 기체가 떨렸죠. 창밖의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 있었어요. 여전히 인사하고 있었죠. 이륙했습니다. 멀어졌어요. 공항이 작아지고 도시가 펼쳐졌죠. 눈 덮인 한국 땅이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렇게 느낀 건 처음이었죠. 옆자리 남자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저런 공항은 처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다들에게 말할 거예요. 한국 공항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발표 자료를 열었어요. 제목을 바꿨죠. 인천국제공항 리스크 재평가 실전 대응 능력 검증이라고요. 내용을 전부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썼습니다. 폭설 속 비상 착륙 사례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어젯밤 일을 하나씩 적었죠. 230명 승객 안전 확인 4분 완료, 활주로, 제설 16번, 반복, 실시간 AI 통합 관제 시스템, 의료팀 즉각 대응, 투명한 정보 공개요.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제설 효율 유럽 평균 대비 40% 향상, 비상 대피 시간 절반 단축, 승객 만족도 98%요. 숫자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죠. 결론을 적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의 조화가 완벽하다. 리스크 등급 상향 조정을 권고한다고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새 제목으로요. 그리고 홍콩 포럼 담당자에게 메일을 썼어요. 발표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고, 인천공항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요.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물론이죠.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죠. 한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선명했어요. 눈 속에서 인사하던 사람들이요. 밤새 일한 사람들이요. 이름을 걸고 책임진 사람들이요. 저는 그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할 거예요. 제대로요. 홍콩 컨벤션 센터는 가득 찼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중이었어요. 보험사 임원들, 항공사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까지요. 모두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인천공항을 어떻게 깎아내릴지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죠. 설렘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설렘이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ARC 리스크 솔루션의 리즈 카터 박사입니다. 아시아 공항 리스크 재평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앞줄에 우리 회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임스도 보였죠. 그가 손가락으로 V를 그렸습니다. 파이팅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나타났어요. 인천국제공항 리스크 재평가 실전이 증명한 진실이라고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과 다른 제목이었거든요.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석 달 전 인천공항의 리스크 등급을 B+에서 B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실전 위기 대응 경험 부족이었죠. 데이터상으로 검증할 수 없었으니까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틀 전 저는 그 공항에 제 목숨을 맡겼습니다. 엔진 고장과 폭설 속에서요.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비상 착륙 당시 사진이 나타났어요. 눈 속의 활주로, 줄지어 선 비상 차량들이요.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유럽 전역이 폭설로 마비됐을 때 단 하나의 공항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이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착륙 4분 만에 전 승객 안전 확인 완료했습니다. 유럽 평균은 10분이에요. 활주로 제설은 밤새 16번 반복됐죠. 자동화 시스템과 인력이 교대로 움직였어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카터 박사, 그건 특별한 날이었을 뿐 아닌가요? 매번 그렇게 하진 않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게 그들의 표준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실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 화면이었어요. AI가 차량을 배치하고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시스템이죠. 이건 3년 전부터 운영됐습니다. 매일 매순간요. 비상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 특별한 겁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줬어요. 안전카드 뒷면이었죠. 정비사들의 실명 서명이 찍힌 사진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책임입니다. 익명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는 거죠.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터 박사, 당신은 그들의 보험료를 올렸잖아요. 저는 돌아봤어요. 맞습니다. Tudo 올렸죠. julgado por uma comissão 그게 제 formada. 실수였어요. Tudo julgado por uma 청중이 comissão formada. 조용해졌습니다. Tudo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새로운 리스크 평가표였어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등급은 어플러스입니다. 3단계 상향이죠. 이유는 명확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전 대응 능력을 검증했으니까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터 박사, 그건 회사 방침에 어긋나요. 당신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독단이 아닙니다. 데이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데이터죠. 230명의 생명이 증명한 데이터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죠? 앞줄의 한국 관계자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 분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분을 보며 미소 지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비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인천과 주요 공항들의 비상 대응 시간, 제설 효율, 승객 만족도요. 인천이 모든 항목에서 최상이었어요. 유럽 보험사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카터 박사, 그렇다면 우리가 인천의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공항도 같은 시스템을 쓸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죠? 인력 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하나씩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만으론 부족해요.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천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 때문만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죠. 밤새 일하고도 아침에 활주로에 나와 인사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는 12년간 공항을 평가했습니다. 숫자로 판단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안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요. 인천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천천히 시작됐다가 점점 커졌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일어섰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무대를 내려오자 제임스가 달려왔습니다. 리즈, 미쳤어?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웃었어요. 알아. 하지만 진실이잖아. 그가 한숨을 쉬더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멋있었어. 정말로요. 한국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카터 박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에 다시 오실 계획 있으세요? 공식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영광이에요. 꼭 가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런던 본사였죠. 부사장이었습니다. 카터, 무슨 짓이야? 회의실로 당장 들어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갈게요.
설명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홍콩의 밤이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죠. 잘렸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후회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이틀 뒤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인천공항 안전시스템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수락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적었죠. 이번엔 데이터가 아닌 현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배울 준비가 돼 있어요. 진심으로요. 인천공항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그곳을 생각해요. 눈 속에서 인사하던 사람들을요. 밤새 일한 사람들을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진짜 안전은 사람이 만든다는 걸 인천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